네, 국내 상장 지수펀드 ETF 시장이 2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미국 증시에 비해 국내 증시가 오름세를 보이면서 ETF 시장에서도 국내 상품이 돋보였는데요. ETF 투자, 어떤 것들이 인기가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 할지 이승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ETF 만들어진 지 한 20년 조금 더 됐잖아요. 네, 2002년도부터니까 2002년. 예, 예. 뭐 길지 않은 시간인데 지금 자산이 순자산 200조 원 지금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뭐 너도나도 지금 ETF 투자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이렇게 투자액이 많이 늘었을까요? 일단은 뭐 최근에 그 투자 트렌드에서 많이 늘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최근에? 같고요. 예, 네. 22년도에 한 80조 수준이었던 게 이제 25년 들어서 한 3년 만에 네. 100조가 더 증가돼서 지금 이제 200조가 됐고 상장된 국내에 상장된 ETF 개수만 해도 벌써 지금 뭐 거의 1,000개 육박한 지난주까지 989개였는데요. 예. 계속적으로 주간 단위 이제 상장을 하다 보니까 저희 한국 시장에서도 벌써 1,000개가 상장이 되었습니다. 네. 네, 여기 지금 볼 때 우리가 그전엔 공모 펀드가 있었잖아요. 예. 공모 펀드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뭐라 그러니까 세금, 뭐 수수료, 또 체결 방법이 좀 많이 다르죠. 예. 전반적으로 그냥 국내 주식과 어떤 말씀하신 뮤추얼 펀드 두 개를 합쳐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펀드가 이제 여러 개의 종목을 담지요. 예,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ETF는 최소 10개의 종목을 담아서 예. 그것을 한국 거래소에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게 상장시켜 놓은 것이 ETF입니다. 예. 펀드랑 조금 비교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사실 주식과 펀드 두 개의 장점을 결합시켜 놓은 거다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펀드는 저희가 환매와 뭐 이제 매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제가 팔고 싶어도 한 3, 4일 있다. 그렇죠. 어떤 기준 즉시 가격이라고 환매가 좀 어려운 예, 거잖아요. 조금 며칠 걸리는 게 그렇죠. 있던 거를 얘는 주식이랑 똑같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격 보통 저희 이제 NAV라고 표현되는데 그 가격에 맞춰서 바로 환매가 되면 똑같이 이틀 후에 입금이 되고 또 환매와 동시에 주식도 오늘 바로 또 다른 걸로 사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바로 주식처럼 매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조금 다르고 네. 세금은 같습니다. 세금은 세금은? 예 어차피 이걸 펀드를 상장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앞서서도 조금 세금 말씀 주셨는데 아직은 국내는 이제 국내 주식도 매매차익 비과세인 것처럼 국내형은 사실 비과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정 부분 예. 거래세 부분들이 있지만 해외형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 15.4%인 부분은 똑같고요. 이게 뭐 지금 이제 5월달 방금 지나서 뭐 신고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ISA나 퇴직연금 계좌 등에서 좀 많이 사용한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제 보수가 조금 낮죠. 왜냐하면 수수료? 예 네. 이제 펀드는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가셔서 실제적으로 되는 그런 상품을 매수하시는 거지만 이거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주식처럼 사고 팔고 직접 하시기 때문에 판매 수수료라고 판매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ETF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수가 뮤추얼 펀드보다는 조금 낮게 되어 있다. 이렇게 조금 이해하시면 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자산운용사별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보수를 더 낮추기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점점 있어서 많이 낮아지고 굉장히 낮아졌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투자자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거네요. 네. 자, 요즘 가장 인기 있는 ETF, 뭐 워낙에 상품이 아까 1,000개 가까이 된다니까 네, 맞습니다. 뭐 가장 인기 있는 게 뭔지 혹시 올 들어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ETF는 뭐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근데 순서를 보니까 원래 이제 탑5를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ETF가 워낙 많다 보니까 탑5 하니까는 다 똑같더라고요. 다 예. 똑같아요? 그게 이제 왜냐면 특정 업종으로 쏠려 있다는 얘기. 예, 저희 회사도 방산이 있고 다른 회사도 방산이 있고 하다 그러네. 보니까 요즘 방산 대세네. 예, 그래서 순서대로 보니까 이제 방산, K방산 자체가 한 100% 정도 수준이었고 K방산이 올 들어 100%, 예, 그다음 순서대로는 양자컴퓨터가 한 70%대 양자컴, 그다음에 이제 조선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의 어떤 그 트럼프 뭐 관세도 문제지만은 정책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조선이 한 50%대 네. 그리고 이제 대선이 이제 내일이긴 한데 금융 지주와 관련된 것들 또는 배당과 관련된 증권 금융 네. 이쪽이 조금 한 30%대가 되고요. AI는 사실 24년도에는 1등을 차지했었는데 저희는 지금 이제 올 들어서는 한 5위권 AI 전력 부분이 한 30%대 정도여서 이건 5개 정도가 올해 가장 좋은 ETF였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방산, 양자컴퓨터, 조선.
금융지준이나 어떤 배당 그리고 AI. 네. AI가 작년에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올해 그렇습니다.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주춤한다 그런 상대적으로 주춤한 부분이고요. 네. 다만 그래도 이제 AI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앞서서도 사실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글로벌 트렌드, 네. 어떤 트렌드인가에서 조금 말씀하시는 걸 제가 좀 들었었는데 AI 부분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 예전에 이제 핸드폰 저희 스마트폰 나왔을 때 이런 어떤 혁신적인 혁명이 일어났다 말하고 했던 것들이 한 10년, 15년 갔던 것 같고요. 뭐 지금도 이제 계속 발전되고 있지만 이제 앞으로의 또 이제 먹거리라고 했을 때 AI이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양자 컴퓨팅이다 아니면 네. 또 이제 방산이다 조선이다 또는 좀 이따 뭐 말씀드린 원전이다 원자력이다 이런 것들이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어떤 혁신 트렌드는 AI 쪽이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 월 배당 ETF라는 게 좀 많이 인기를 끌면서요. 매월 이제 배당을 받는 그것도 상당히 높게 배당을 하는 거. 이게 어떤 유형의 배당 ETF가 있는 건가요? 24년도에 그랬었고요. 그래서 연초 이후 사실 이제 매수를 쭉 보게 되면 사실 미국이 아직은 어떤 투자 섹터에서는 제일 위에 있어요. S&P 500 나스닥이 1위부터 4위까지가 되어 있고 예. 보통 이제 5위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버스 2X라고 해서 이제 거꾸로 떨어질 것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제 5위에 있어요. 네. 요거는 사실상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은 뭐 물린 쪽, 그러니까 생각과 반대된 쪽이다 보니까 지금은 손절을 해야 되는 타이밍이다 보니까는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 이거는 매년 나타납니다. 증시가 조금 좋을 때는 레버리지 쓴 쪽이 두 이제 배, 나을 세 배로 거고, 올라가는 네. 쪽. 예, 한국은 2배까지지만 지금에서 5위는 인버스 2X 이렇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월분배 같은 경우가 이제 사실 6위부터 쭉 있을 때 금, 그다음에 말씀하신 월분배, 그다음에 약간은 지금 증시가 올해 사실은 5개월 동안 상당히 변동성이 높은 시장이었기 때문에 머니마켓 액티브, MLF와 같은 금리형 상품 이렇게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질문 예. 주신 월분배 상품은 배당 또- 매월 이제 배당이 나오는 네네네. ETF. 네. 예. 월분배 상품은 사실 요즘 더 이제 인기가 있죠. 사실은 예전에는 ETF라고 하면은 1년에 한 4번 정도 이렇게 분배를 했습니다. 이게 분기에 주식으로 한 따지자면 번씩. 배분 분배고 저희는 이제 배당이고 저희는 분배라고 얘기하는데 월분배 ETF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사실 내일 대선이 또 있다 보니까 약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업 이익 자체는 사실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최근에 좋지도 않았기 때문에 금리도 인하했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뭐 작년에 뭐 정치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코리아 밸류업 같은 경우 주주 가치 제고를 좀 하고 그다음에 배당 성향을 늘리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베네핏을 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배당과 관련된 것들이 조금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ETF라고 하는 것들은 그냥 배당만 좋은 애들이 이렇게 묶지를 않고 예를 들면 10년 동안 배당을 꾸준히 늘렸던 기업 30개만 묶어놓자. 뭐 이렇게 이제 ETF를 만듭니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그렇게 저희 배당을 많이 한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24년 기준 5% 넘게 5% 넘으면 넘게 많은 하다 거다. 보고 그걸 이제 월분배로 하다 보니까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매달 받고 싶어 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월분배를 좀 하시는 것 같고요. 다만 조금 주의해야 될 네. 점이 조금 있긴 고배당 해요. ETF, 네. 월배당 왜냐면 주의할 점? 네, 월분배라고 했을 때 진짜 연 17% 상품도 있습니다. 연 17%를 월분배하겠다. 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5% 정도 수준에서 분배하겠다. 분배라고 하는 것은 분배 재원이 이제 주식은 배당일 테고 채권은 이자일 테고 뭐 리츠는 또 임대 수수료에 따른 배당일 테고 한데 이 배당 재원을 조금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 재원. 네. 왜냐하면 월분배에서 많이 쓰는 게 아마 ETF 중에 커버드 콜이라는 어떤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습니다. 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콜옵션 매도라고 하는 이제 앞으로 시장이 많이 그만큼 오를 거니까 프리미엄 붙었던 부분들을 매도를 통해서 쌓아서
분배를 해드리는 건데 일정 부분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연평균 성장률 CAGR 같은 경우가 4% 중반대인데 예. 이걸 통해서 뭐 10몇 프로 배분하겠다 했을 때에는 물론 재원을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높은 배당을 약속하는 ETF는 좀 주의하라. 네, 실제 뭐 배당 재원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배당을 할 수 있을까? 리스크가 클 수 있다. 그런 거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원본에서 일정 부분 분배를 하기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10,000원으로 시작됐지만 또 하방은 열려 있거든요. 그 이게 뭐 7,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되고 했을 때에는 사실 17% 배당한다고 해도 네. 8.5% 내려가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좀 주의하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고수익, 고위험. 반드시 원리가 똑같거든요. 네, 높은 이익을 준다는 건 반드시 위험하다. 그런 걸. 요즘 뭐 우리나라만 아니라 세계 각국이 이제 원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원전 테마 ETF라는 게 뭐 테마형 ETF들이 많은데 이 원전 테마 ETF들이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는데 어느 정도예요? 아까 우리 1등은 방산, 양자컴, 조선이었는데 이게 이제 원전 자체는 사실 5월에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됐죠. 5월 예.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어떤 안전 규제 관련된 어떤 행정명령도 했고 2050년까지 4배 이상의 어떤 원전에 대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키워 나가겠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원전은 사실 주목을 받았다가 최근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 탑 뭐 5에는 없었지만 올 한 해 전체로는 예, 없지만 5월 달만 봤을 때는 한 달 동안 예를 들면 우라늄 하는 우라라는 ETF가 미국에 우라 상장이 ETF?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게 원전이랑 관련돼 있는데 한 달 동안 수익률이 29% 정도가 와, 됩니다. 네. 물론 이제 우라늄 채굴 또는 이제 SMR 같은 모듈 원자로를 만드는 또는 뭐 어떤 개발 업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게 ETF들인데 네. 원전과 관련된 것들은 실제적으로 앞서 뭐 잠깐 나오는 어떤 테마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방향이 예. 뭐 원전 쪽으로도 원전 뭐 비중 확대로 간다 네. 이거죠. 방산도 사실은 미국도 어떤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나오고 유럽도 같이 그게 있었기 때문에 방산 부분들도 계속 올라온 부분들이 광입이 올리라는 있어서 압력이 계속 올라가고 예, 예. 있으니까. 그래서 원전도 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한국에도 원전 관련된 게 올해 5월달 2개가 또 상장이 되었습니다. 새로요? 예, 뭐 플러스 한화에서 또는 수월 신한에서 원전 관련된 네. 사실 기존에는 한국 원전 ETF만 있었어요. 한전과 관련된 뭐 한국 전력이나 한전 KPS, 뭐 이제 한전 기술 이런 걸 모아놓은 거였는데 미국 원전과 글로벌 원전 ETF가 새로 또 출시가 되었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데 물론 이거는 지금 조선이랑은 좀 다릅니다. 조선은 사실 실질적인 수주에 대한 주문들이 들어갔고 좀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일단 정책 발표와 함께 이제 실제적인 수주와 바로 이어진 것들은 아닐 수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보시면서 하나의 제가 이제 투자해야 될 하나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이슈는 이제 역시 인공지능인데 요즘 네. 인공지능 플랫폼 기업으로 유명하죠. 미국의 팔란티어, 뭐 네, AI 네, 시대를 이끌 스타트 기업이다. 뭐 이렇게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올해 주가가 팔란티어 한 50% 이상 올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네, 맞습니다. 팔란티어 관련 ETF도 줄지어서 국내 증시에 상장했다는데 이게 관련 ETF라도 뭔가 투자 비중, 운용 방식, 수익률이 좀 차이가 난다면서요? 어떤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차이가 나요? 왜냐하면 이제 ETF라고 하는 게 하나의 주식만 담지를 못하죠. 이게 보통 10개 10개 정도 담아야 종목인데 되니까. 사실 한 종목 담고 다른 것들 비중을 줄이면 비슷할 수 있는데 다만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사실 변동성이 지금 훨씬 더 큽니다. 워낙 크다 크니까요. 보니까 네. 팔란티어가 한 종목은 사실 그리고 비중이 30%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팔란티어는 30%까지만 담을 수 있고 나머지는 그와 유사한 기업들 또는 관련된 기업들로 할 수 있는 ETF가 있고 예. 또는 너무나 아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채권 혼합형이나 혼합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0% 정도는 팔란티어를 담아놓고 나머지는 미국 국채 또는 한국 국채 또는 아까 말씀드린 약간 커버드 콜을 조금 활용한 이렇게 결합시켜서 ETF들이 조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관련돼서 사실 선도하고 있는 기업은 맞다. 근데 이제 약간 변동성이 사실 예전 몇 년 전에 테슬라 이상으로 지금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조금 안정적으로 하시고 싶으면 채권이 섞인 혼합형 쪽으로 좀 가시는 것도 좋고 이름에 팔란티어가 붙은 건 4개 있습니다. 4개가 있는데 사실은 ETF라고 하는 거는 내가 좋아하는 종목의 비중을 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각 운용사의 이제 홈페이지 같은데 또는 뭐 그냥 다른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보시면 이 ETF에 내가 선호하는 종목이 몇 프로 들어가 있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참고하시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제 퇴직연금 규모가 이제 워낙 커지니까 퇴직연금에서 ETF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뭐 노후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뭐라 그럴까요? 슬기롭게 이 퇴직연금을 ETF를 통해서 운용하는 방법, 뭐 안정성이라든지 또는 수익성을 동시에 좀 기대할 수 있는 방법. 은퇴, 퇴직연금 어떻게 하는 게 좀 좋을까요? ETF가 사실 2019년 정도 했을 때 전체 퇴직연금에서 ETF로 투자하시는 분이 5천억이 채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 25년 중간 정도 저희가 집계했을 때는 25조까지 성장을 했거든요. 5년 동안 그러니까 뭐 24조 이상 성장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한데 이건 저는 이제 투자자분들이 사실 많이 말씀 주시고 정보도 주시고 해서 현명해지신 것 같아요. 내 퇴직연금만큼은 내가 운용하겠다. 아까 이제 ETF 특성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내가 하고 싶은 ETF들을 잘 모아놓은 것들 퇴직연금. 왜냐하면 퇴직연금도 주식을 바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ETF라는 툴을 가지고 투자 툴을 가지고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가장 많이 하시는 건 사실 아직도 미국형이긴 하세요. S&P 500이랑 나스닥 100 위주로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해외 관련된 것들로 조금은 안정된 거 위주로 많이 들어오시긴 합니다. 그래서 본인의 퇴직 어떤 시점에 맞춰서 내가 계속 무언가 모아 나간다. 왜냐하면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건 결국 급여소득자의 뭐 12분의 1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매달 들어오는 걸 가지고 계속 만들어 나가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면서 또 세제 혜택도 있고 주식으로도 좀 과감하게 투자할 수가 있고 과감하다는 표현이 사실 DB형 그냥 금리 맡겨놓으면 금리가 뭐 조금 높아졌다가 지금 내려가는 추세긴 합니다만은 사실 기대 수익률에 조금 못 미칠 때가 있어서 그거보다는 주식을 차곡차곡 좀 모아 나가고 그리고 이게 한 번에 투자하시는 게 아니고 매달 이렇게 들어가시기 때문에 내 은퇴 시점에 맞춰서 그런 ETF들을 좀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세금적인 측면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퇴직연금에서 운용을 하시면 아까 배당소득세 이런 뭐 세금 부분이 아니고 약간 과세 이연이죠. 3.3에서 5.5% 받을 퇴직연금 수령하실 때 하기 때문에 퇴직연금이라는 제도 그리고 아까 약간 분리과세 ISA라는 제도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좀 활용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200조 원 시대를 눈앞에 둔 상장 지수펀드 ETF 시장 관련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원 미래에셋 자산운용 디지털 플랫폼 본부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